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전제할 것은 우선 제가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선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현행 헌법상 20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과거에 뭐 각각 뭐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가 그게 93년인가요? 이쯤에 하여튼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인 현행 헌법이 생기면서 그 후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되었다가 이제 현행 공직선거법이라는 명칭으로 됐고요. 그 후에 국회의원 정수는 조금 줄기도 했다가 300명으로 현행돼 있고요. 현재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254명, 비례대표가 46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53명, 47명이었었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전북 지역에서 한석이 줄게 돼서, 안 그래도 전북이 인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또 전북 특별자치도가 설립이 되는 과정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줄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어떤 의견도 내고 했습니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가 주최한 헌법 개정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경기도청에서 할 때 하고 대전시청에서 할 때 하고 두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6번 정도 권역별로 나눠서 한 거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2번 가서 경기도에서도 얘기를 했고 대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객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그러한 지역구가 너무 넓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권역별로 해서 비례대표가 되었으면 한다는 얘기를 했고,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다른 얘기가, 그때 당시에는 주안점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관련된 얘기는 많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다 마찬가지고요. 원래 헌법 개정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헌법 개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계속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쇼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투표법이 현재 헌법 불합치가 돼서 2014년인가 헌법 불합치가 돼서 지금 10년이 넘는 동안에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골자는 재외국민에 대한 그 선거 제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됐고요. 그리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18세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돼 있고, 또 선거권을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투표법에는 19세로 되어 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헌법 개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서는 현행 헌법재판소가 현행 헌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설립이 되고, 그때 당시에 설립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92, 3년쯤 93, 4년이나 이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비례대표를 따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역구 투표를 하면 지역구 정당 같이 해갖고 그 총 합계로 지역 비례대표를 나눠서 줬을 뿐 아니라, 과거에 제5공화국 제4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당시부터 제5공화국 이때까지는 여당에 유리한 득표 구조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무조건 50%, 비례대표의 50%를 그냥
받아가고 나머지 정당을 나눠주는 그거를 했었는데, 그거 역시도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김준표 국회의장이 여러 차례 또 얘기를 하고, 이제 그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나온 얘기도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늘려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에서 당시 국민의힘에서 많은 국회의원들과 그 당대표 등이 이제 국회의원을 줄여야 된다. 10% 줄이자 또는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대표 제도라고 하는 거는 임의로 없앨 수는 없는 거죠. 헌법에 비례대표 제도라는 걸 정해놨기 때문에 임의로 없앨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비례대표를 전국 단위로 묶어서 한 명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현재는 비례대표가 권역은 아니죠. 전체로 묶여 있으니까 권역별 비례대표는 아닌데,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장이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현행 선거법대로 하면은 강원도, 전라도 이런 지역이 국회의원 선거가 대폭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기도, 인천, 서울시 이런 데가 국회의원 지역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소외되는 그런 지역들이 인구가 이제 국회의원이 준다 그러면은 지역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와 함께 비례대표 폐지는 있을 수 없고 오히려 국회의원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10%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국회에도 내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그 예비 후보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 방법이 좀 많이 풀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과거 지난 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딥페이크라고 해서 그 AI를 이용한 영상을 활용한 그런 선거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심각한 문제점이 계속 그 외국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뭐 가짜 뉴스 이제 그런 거 이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영상에 딥페이크다라고 하는 걸 표시를 안 하고 했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거를 표시는 안 해도 됐기 때문에 모 정당 그 대통령 후보가 그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AI로 해서 AI 누굽니다 해서 해갖고 인기를 끌면서 그것도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AI로 조작된 영상은 사실 그 사람의 그 지적 능력이나 역량을 나타내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고 컴퓨터가 발언하게 하는 건데 그게 사람이 발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간의 정상회담 같은 데서 딥페이크로 해서 발언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역량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민을 속이고 당선되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딥페이크가 최소한 그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를 해야 되고, 일정한 기간 내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열띤 토의와 굉장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논쟁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국회에서
그 법사위가 통과를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된 거죠. 그렇게 되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이제 뭐 명함을 배부한다든가 인터넷을 활용한다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풀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심각성은 뭐냐면, 예전에 황교안 씨가 아마 그 대통령 선거 그 당 후보 당내 경선에 나갔을 때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부 체육관에 가갖고 그 명함을 나눠주다가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해갖고 그 벌금을 물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실 뭐 황교안 씨가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때 당시에 하여튼 당대표 선거에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국무총리까지도 역임했던 분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거 기가 찰노릇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됐냐면 이 예비 후보자 측에서는 당내 경선 후보자 측에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해보니까 체육관, 공설운동장 이런 거죠. 공설운동장은 개방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걸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그 뒤집은 결론에 의해서 검찰이 기소를 해서 결국은 벌금을 받은 거죠. 만약에 당선됐다라고 하면은 당선 무효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 진정을 내기도 했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법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근거는 뭐냐면 모든 그 법률의 해석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헌법재판상 헌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들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대법원이나 법원, 각급 법원에서 소송 법률 조항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패소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패소한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되고서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90일 정도 안에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9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를 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이 신청하는 거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고 해서 그거는 위헌법률 심판 제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당사자가 패소를 해서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서 소송이 되는 거는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헌법소원 제도가 그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거 빼고는 법원에서 법률이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요. 그랬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에 있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다르다 했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뭐 그렇다면 뭐 당내 경선한 황교안 씨 측에서 없던 내용을 뭐 이야기를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언급이 없었다. 이거는 법원이나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해야 될 책무를 망각한 그러한 결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황교안 씨 측에서는 당시에
그 선거관리위원회,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법적이다라고 해서 판단을 했다라고 해서 그거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주장했음에도 법원에서 그렇다 그러면 양형에 참작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양형에 참작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이 이제 매월 그 헌법재판소가 선고하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거는 2년 전쯤에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에 대해서 사실 변론을 종결을 하고 2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장이 바뀌고 나서도 지금 강간무소식입니다.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과도 직결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피살되지 않은 억울한 국민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그 여러 가지 변천이 있었죠. 그래서 제4공화국 때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그 유신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유신회는 뭐냐면 그 1972년에 영구적인 그 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을 만들 당시에 이제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국회의원이 30%를 배정을 해주고 그 30%를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추천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뭐 어느 나라죠? 대만은 아니고 홍콩하고 비슷한 홍콩이 그 중국 현재의 중국은 과거의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했죠. 아무튼 중국에 반환이 되고 나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사실상 권한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죠. 뭐 영국하고 반환받을 때는 자본주의 제도를 100년간 유지시켜주겠다는 조건으로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그걸 안 지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 뭐 그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뭐 나설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현재 가장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위성정당인 비례대표 정당을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그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일명 날치기라고 해갖고 그 저 현재의 저 통합진보당인가요? 그 하여튼 뭐 아니 정의당하고 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정의당하고 해서 이제 이런 두 가지의 법안을 이제 교차 투표하는 형식으로 해갖고 했죠. 결국은 그때 당시에 그 위성정당 요 투표 제도가 도입된 거는 이제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다른 당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자기들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이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하면 자기들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위성정당이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성정당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그 참정권과 공정한 선거를 왜곡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이거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됐다는 그런 문제를 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최근에 그 모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재 그 세종시에다가 그 국회 분원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국회법 개정을 작년에 했죠. 작년에 해서 이제 국회 분원을 만들기로 해서 추진 중인데 국회 본원을 아주 옮기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헌법을 부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정당이 당대표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 저도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만든 그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
그 취지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했었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거를 철회를 시키고 다른 거 뭐 대학 도시 뭐 기업 도시 이런 걸로 전환하려고 하다가 당시 당시 당 대표하고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다툼이 있었다가 결국은 그게 철회가 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대로 지금 추진이 된 건데, 그 문제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이 무효다라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또한 헌법재판소가 현행 법률상으로는 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한번 선고한 결정을 뒤집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 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 위헌선을 뒤집을 수도 없고 법률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저도 그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관습헌법에 의해서 서울이 수도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관습적이 형성이 되었고, 그게 그 헌법의 위치에까지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관습헌법이다. 그래서 관습헌법은 법률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헌법 국가에서는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울이 수도다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갖고 있는 국민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성문헌법 국가에서는 성문법에 도입이 되었어야 되죠. 그게 도입이 안 됐으면 관습헌법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법률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법률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세종시에다가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던 부분인데요. 그렇다 그러면은 당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자가 과연 헌법재판소에 그 결정을 번복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수도를 이전하겠다. 이거는 한마디로 쇼입니다. 쇼.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해서 2년 동안 한 거, 그것도 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그 국회의장 헌법개정위원회에 가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그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공정한 선거가 되고 국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도록 각자 모두가 좀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도 꼭 참여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김기문의 시사 이슈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